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언변이나 번지르르한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묵히 실천하는 행동, 굳건한 신념, 그리고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먼저 자신이 실천하고 나서 남들이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어려움은 실천에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논행일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습관은 마치 가는 철사를 엮어 굵은 쇠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굵은 밧줄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며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반복의 힘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 또는 40이 되면 습관과 결혼한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을 일찍부터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인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인합니다. 춘추시대 36,000명의 대군을 지휘하는 장군도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의 굳은 신념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은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곤경에 처해도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이나 지위보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자는 불확실한 미래나 형이상학적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당장의 현실과 인간관계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공자는 자신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습에 대한 열정을 꼽았습니다. 작은 마을에도 나만큼 성실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출신이었던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호학 정신이었습니다. 성실함과 신뢰의 기반 위에 끊임없는 학습을 더했기에 그는 역사를 초월한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논어 전체에서 공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자신 있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누구든 진정한 배움에 몰입한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평생 학습 개념도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배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공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의 시작입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가르침을 주지 마십시오. 공자의 교육 방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드러내주지 않았으며 하나를 보여주었을 때 세 가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접근법은 현대적 의미의 개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학생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열망이 없는 학생에게 미리 가르쳐봐야 표면적인 지식만 전달될 뿐 진정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어의 대화 구조가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공자의 응답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질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질문 자체가 학습의 절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원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를 배워 세 가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점은 오늘날 교육자들에게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여기십시오.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만한 원칙을 물었을 때 공자는 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결한 원칙은 모든 윤리의 기초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우는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욕 듣기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선은 같은 마음, 즉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배려, 공감, 용서, 사랑의 정신과 직결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자의 서개념은 더욱 절실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이 기본 원칙이 실천된다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공자는 군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리더와 평범한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것이며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수록 우리의 성장은 멀어집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 발전뿐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잘못을 질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책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리더는 더욱 신뢰를 얻고 조직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 공자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나의 길은 하나로 통한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깊은 의미가 담긴 고백입니다. 공자는 50대에 들어서야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고 60대 중반까지 뚜렷한 성취 없이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까지 성인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자의 일관된 삶의 자세를 되새겨 볼 만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일관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논어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논어를 정신적 양식으로 삼았고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혼란을 느낄 때 논어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고대의 지식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인생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일관된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자의 지혜와 논어의 가르침은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중요성, 습관의 힘, 의지의 가치, 현재 집중, 배움의 열정, 자기 성찰, 배려, 자기 책임, 이 모든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논어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예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을 통해 인간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강조한 예와 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개인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